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네, 공부를 좀 하면서 이 크로스셀링이랑 업셀링에 대한 얘기 해봤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이제 오늘 어제 제가 이제 9시에 수업을 할까, 어제부터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할까 말까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가, 그래, 하루에 2번 어떻게 그냥 내 맘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밤에는 한번 트라이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5시 하고 9시 하고 막 이랬는데 그냥 제 맘대로 하려고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그냥 5시 하고 9시에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1시간만 하고 다시 30분 정도만 드려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냥 제 스스로가 그냥 편하게, 네, 선생님도 몇 분 안 돼도 그냥 가볍게 3, 40분을, 네, 또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들어오던 카톡까지. 네. 자, 그래서 보시면 크로스셀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교차 판매예요. 우리가 감튀라고 하는 거 아시죠? 햄버거 팔 때 감자튀김, 그쵸? 카메라 팔 때 메모리 카드, 그쵸? 정장 팔 때 넥타이. 옆에 있는 옆에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곧 세트 판매니까 객단가를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옆에 매대에 옆에 우리가 뭐 껌도 있고, 그쵸? 그 건전지도 팔고 그런 게 많으면은 객단가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주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같이 판매가 된다. 네,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화면을 네. 그래서 그게 크로스셀링이고요. 그다음에 업셀링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등급, 대용량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위 등급을 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를 업하든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옵션보다는 풀 옵션, 이코노믹보다는 비즈니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고급 상품, 조금 더 보태면 훨씬, 네, 업, 업, 그쵸? 네, 무슨 노래가 생각나듯이 상위 상품이라고 더, 네, 고급 상품, 그쵸? 대용량, 이게 업셀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둘 다 뭘 높일 수가 있나요? 객단가를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더 고가로 팔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장 사실은 컴플레인이 걸리는 건 사람하고 시간,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먼저 하고 공감을 해야지 되고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결할 수 있고 피드백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에서 나오는 유래 중에 하나가 MOT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곱셈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깨진 윈도우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깨진 윈도우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진실을 여는 순간 15초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Moment of Truth라고 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짧은 종업원이나 실수 한마디가 그 인상을 결정짓는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급소를 찔려서 결정적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 용어로. 그래서 인사나 용모나 복장이나 대기 시간에 걸리는 시간, 그래서 moment of truth라고 해서 진실을 말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할 때 고객의 접점이 되는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객에게 말할 때 100번을 잘해도 한 번을 못 해가지고 0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깨진 윈도우처럼 왕창 깨지면은 완벽하게 100번을 잘하고도 하나 못해서 0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moment of
truth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을 잘하고도 고객에게 하나를 실수해서 그다음부터는 이 고객이 우리를 외면하는 그 순간이 바로 네, moment of truth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장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모든 순간이 정말로 고객의 서비스 퀄리티를 네, 계속 매니지할 수 있도록 되게 짧은 순간이지만 고객의 인상에 네, 틀이 박히지 않도록 네, 순간순간을 되게 잘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만족도가 0점인 경우에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0이 돼서 순간적으로 0이 돼서 다시는 안 온다라고 하는 순간이 돼버린다. 그게 바로 네, moment of truth라고 하는 MOT다. 저는 고객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매 순간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대하실 때도 모든 순간에도 서비스업에 관련하는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이 MOT를 되게 많이 순간적으로 기억을 하셔야지 되고 소중한 사람한테는 이것에 대한 것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저는 사실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들 삶에 있어서 이 MOT의 순간을 믿으시고 네, 아주 귀중한 사람들한테는 잘하셔라. 네, 왜냐하면 계속 잘하시는 순간들이 쌓여가지고 네, 그런 거지 한 번 잘못하시는 것들이 네, 0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하셔야지 된다라는 것을 네, 서비스업으로 넣으셔야지 된다. 그래서 RFM이라고 하는 거, Frequency, Momentary Recency라고 해서 네, 말 그대로 최근성, 얼마나 많이, 그다음에 얼마 금액을, 그래서 수요도가 많은 고객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80대 20, 20대 80. 그래서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결국은 VIP나 충성 고객을 잡아야지 되는 거고, 잠재 고객을 잡으려면 그 고객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세분화를 하셔서 네, 그래서 STP 하시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세그멘테이션을 해야지만 고객을 세분화해서 타겟팅해서 포지셔닝을 잘 해야지만 돈을 버실 수 있다라고 해서 업셀링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번들 상품도 팔아야지 되지만 객단가가 올라가야지 성공하는 거지. 제가 어저께도 선생님들 이거 가르치고 계속 하려고 해서 유튜브 보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마트가 요새 사실은 되게 많이 정용진 회장 때문에 네, 되게 많이 날라갔다가 24년부터 다시 회복이 되는 건데 그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에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넣기 시작하면서 이마트가 거의 되게 많이 망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중국 이슈도 있고 막 이랬지만 예, 고객에게 싼 것을 넣기 시작을 하면서 했는데 이 정용진 회장이 맡고서부터 이마트의 사업 그게 거의 다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네, 쪼그라들었다가 지금 24년부터 회복이 돼서 그렇지 주가 자체가 엄청 날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마트 자체가 자기네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다른 거에 너무 네, 했던 것들이 많이 그거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냐면 본업에 충실할 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참패의 원인들이 나오는데 이마트가 뭐 네, 뭐 기업으로는 저는 이제 마케팅하고 매니지먼트 경영 쪽 공부를 했는데 G마켓이나 뭐 옥션 사가지고 망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것들을 또 따로 국밥으로 만든 얘기. 그다음 뭐 쿠팡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한 얘기. 뭐 기타 등등을 제가 수업 시간에 또 해드릴 수 있지만, 네. 사실은 할 거는 되게 많겠죠. 그런데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늘 저희가 산업에 있어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지금 오너로 계시든 오너가 아니시든 간에 산업은 계속해서 변하고 네, 비즈니스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 비즈니스에 계속 내 산업을 어떻게든 이제 뭐
나는 지금은 오너가 아니어서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오너가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 정보라든지 고객을 세분화하든지, 내가 지금은 실장으로 있지만 그렇게 있을 때 내 고객을 어떻게 내 고객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내가 정말 내 샵을 낼 때 그것을 어떻게 퍼스널라이징 해가지고 내 개인화를 해서 관계를 유지해서 그 고객을, 충성 고객을 같이 가지고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의 가치에 대한 부분, 생애 가치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늘 마케팅을 하실 수 있게끔, 네, 그것이 되게 중요한 관계 유지에 대한 거, 네, 이게 CRM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꾸로 하는 얘기는, 선생님,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애 가치에 대한 극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VOC라고 하는 건 Voice of Customer이라고 해서 그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한 피드백도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거기 처리 사항에 아까 MT, 네, P라고 해서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신속하고 정절하게 빠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객 만족, Customer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매니징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고 공감하고 사실 확인하고 해결해서 피드백을 잘하느냐, 빠르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저희가 물건을 사든 뭘 하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니즈예요, 니즈. 저희가 물건을 살거나 뭐를 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결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즈랑 원치는 결핍에서 시작해요. 뭔가가 부족해야지 저희가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나 이상적 상태에서는 부족이 있어야지, 결핍이 있어야지나 새로운 욕구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에 배울 게 이제 맨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매슬로우라고도 하고 맨슬로우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매슬로우. 이 사람은 경영학에서는 사실은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 실현까지 늘 시험에 나와요. 컬러리스트 이제 저랑 여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저희 학교 뷰티 아트과 중에 한정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면서 아, 좀 신뢰가 간다. 그리고 우리 뷰티과를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학과에서 메리트가 뭐냐라고 하면 저희 학과에서 가장 메리트는 산업기사라고 하는 것을 뷰티 아트과에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다른 대학보다 뷰티 아트과를 나오시면서 내가 컬러를 제대로 배우고 공부를 하고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3, 4학년 과정 중에 이제 저를 아시면서 이 공부와 함께 하게 되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대학 교수를 꿈꾸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많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연령에서 다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지금 실현하시면서 저희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저는 그 꿈을 이뤄드릴 수 있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선생님들이 CS라고 하는 과목을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나 이런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경영이나 사람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서 학생들을 관리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기본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실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유통에 대한 부분이나 이 경영 쪽 관련하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비스의 기본은 사람을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재화를 저희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주머니를 열어서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컬러리스트도 같이 공부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하셔야지 되는데요. 정보 탐색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외적인 관여도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여도라는 것은 금액하고도 관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여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관여라는 것 자체가
띵킹하고 그다음에 가격 프라이스가 관여를 하게 돼요. 선생님 말씀드렸었죠. 저관여라는 것은 선생님 샴푸 살 때 고민하는 거하고 차 살 때 고민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살 때 고민하는 거하고 관여도가 다 틀리잖아요. 샴푸 살 때 고민도는 한 10분이라면 네, 모바일 살 때 고민이 한 1시간이라면 자동차 살 때 고민은 아마 하루 이틀은 더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디파짓이라고 하는 돈에 따라서도 그렇고 선생님의 뭐 건강이나 그다음에 좋아하는 색상이라든지 선생님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탐색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 앞으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고 나는 여행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격, 성능, 그다음에 뭐 이복 세트라고 해서 고려의 상품군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선생님이 여행을 좋아한다던가, 그 다음 앞으로의 전기 패턴이라든지, 뭐 지금같이 뭐 갑작스러운 전쟁이 일어나서 뭐 유가가 올라가다든지, 그러면은 선생님 뭐 전기차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브리드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가격대는 어떤다든지, 뭐 난 스포츠카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여도에 대한 평가, 이밸류에이션이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매 결정도 관여도에 따라서 또 틀릴 거 아니에요. 샴푸에 따라서는 뭐 탈모만 그다음에 향기만 이렇게 고민을 했다면 네 금액만 뭐 그리고 샴푸는 금방 쓰고 또 다시 바꿀 수 있지만 차는 안 그렇잖아요. 몇 년간은 또 타셔야지 되니까 샴푸의 몇 개월보다는 더 많이 네, 결정 구매도가 더 틀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포스트 퍼체스라고 하는 인지 부조화, 그쵸? 그 다음에 구존, word of mouth라고 해서 구전 효과가 또 있겠죠. 그래서 충성 고객들은 이 word of mouth라고 하는 구전 효과까지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충성 고객들은 이 word of mouth라고 하는 것까지도 있어서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 word of mouth가 되게 많아서 나 대신으로 이 재구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충성 고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충성 고객들은 내 대신으로 이 구전 효과를 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네, 저한테 충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니즈 정보를 하죠. 대안을 하시고 구매 결정을 해요. 그다음에 네, 구매 후 평가.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에이드마라고도 얘기를 하고 에이드카라고도 얘기해요. 광고할 때는 에이드카라고 얘기를 하죠. attention, interest, desire. 갖고 싶다. 그 다음에 memory, action. 그쵸? 뒤에 나와요. 네. 뒤에 나오죠. 네. 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형 니즈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픈형 질문이 있고 폐쇄형이 있어요. 오픈형 질문은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쇄형은 yes or no로 답을 딱 이렇게 오픈형은 어떻게 갈 거야? 뭐 이렇게 버스 타고 갈 거야? 뭐 지하철 타고 갈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 버스야 택시야 버스 타고 갈 거야 그러면 아니 예 이렇게 yes or no로 대답을 할게끔 하는 게 폐쇄형이에요. 네, 그다음 개방형은 어떤 용도로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개방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니까 빨간 색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면 네.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이 yes or no로 폐쇄형이에요. 그 다음에 개방형은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빨간색이요. 검정색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개방형이에요. 그러니까 오픈 퀘스천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네, 누구나에게 이렇게 넓게 물어보는 거고 폐쇄형은 이거야 저거야 딱 꼭 집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FAB라고 하는 건 Future Advantage Benefit. 그쵸? 물리적인 기능, 뭐 장점, 혜택, 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선생님, 우리 왜 그런 거 막 떨려 하잖아요. 그쵸? 뭐 보면, 홈쇼핑 보면. 그리고 뭐, 정말로 그렇잖아요. 당근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하트 눌러놓고, 아, 이거 사야지? 라고 했는데, 딱 제가 사려고 이렇게 하트 눌러놨는데, 누가 벌써 사갔어요. 네. 구매 완료 뜨면은 아깝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까지만. 마지막 재고. 그쵸? 네.
지금 막 팔리고 있다. 네, 오늘까지다. 한정적이다. 그러면 선생님 어때요? 막 손이 떨리시죠? 네, 여기 지금까지 요거까지. 그리고 제가 진짜 사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솔드아웃 돼요. 그럼 못 사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뭘까요? 결핍에서 오는 거죠. 네,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사회적 근거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 클로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되게 희소에 대한 부분, 한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사람들이 답답해해요. 네, 빨리 사야 되겠다. 요거밖에 안 된댄다.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되게 답답해하면서 얼른 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홈쇼핑이죠, 선생님. 그래서 보고 있으면 빨리 사야지 되겠다. 한정이다. 선생님 뭐 스탁이 하나 있다. 두 개 있다. 그러면 막 어느 순간에 내가 누르고 있잖아요, 버튼을. 그쵸? 네, 사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걸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클로징이라고 하는 구매 확정이라든지 한정에 대한 희소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맨슬로우라고 하는 것에서 또 저희가 봐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죠. 맨슬로우 욕구의 심리적 욕구 네, 수 있는 거죠. 네. 누구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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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제 자아 실현 욕구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곧잘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쪼끔 적게 나와요. 그렇지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아닌 것을. 5점 이게 이제 5 개니까. 그쵸?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욕구는 첫 번째가 인제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에서는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고 컬러리스트 산업 기사에서도 이거는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예요.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생리적 욕구에는 네, 말 그대로 안전에 말 그대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는 세이프티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그쵸? 그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돼야지 사회적 욕구예요. 집단적이고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욕구가 해결이 돼야지 그다음에 존경에 대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네, 존경의 욕구가 돼야 되는 거고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 그쵸?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신을 완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 욕구가 가장 인간으로서의 욕구의 5 단계다라고 봐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회적 욕구와 그다음에 자기 존경과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왜 사니? 네. 돈으로만 산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의해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기를 완성하고 성취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쵸? 나 다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가장 그 최고가 바로 자아 실현이에요. 지금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이유도 이 자아 실현 때문이고 엄청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남보다 이 소중한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남하고는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공부하시는 것을 남을 위해서 좀 쓰시고 선생님들의 이 자아 실현을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신다 그러면 훨씬 더 네, 120세 인생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마지막 단계는 자아 실현이다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소중하니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아 실현 요것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 그쵸? 그래서 생리적 안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 욕구다.
네, 인간은 사회에 의해서 살고 그 집단에 의해서 네, 소속되고 산다. 그다음에 존경의 욕구다. 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사회적, 명예적 지위를 가지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판매 사원. 근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걸로도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롤 플레잉을 하는 이유는 시나리오나 연기나 네, 사실은 정직과 신뢰로 파셔야지 되는 거고 전문 지식을 함양해야지만 네, 사실은 그 전속적인 관계에서 네, 전문품을 파시는데 트렌드 파악이나 상담 능력에 있어서 고객 니즈에 대한 솔루션을 파실 수 있는 거고요. 적극성과 열정을 가지고 롤플레잉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죠. 네, 되게 중요한 네, 역할이다라고 파실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해서 데이터 웨어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을 모아야지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떠한 규칙이나 패턴을 가지고 팔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마이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창고에다가 네, 규칙이나 패턴을 가지고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20대한테 아무리 네, 기저귀가 싸다고 기저귀를 좋다고 막 기저귀를 DM으로 보낸다고 그래도 기저귀 사나요? 안 사죠. 말 그대로 DM이라고 하는 건 디렉트 메일인데요. 네,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리고 10대한테 맥주 광고 아무리 맥주 싸다고 보낸다고 걔네가 살 수 있어요? 없죠. 네, 말 그대로 그래요. 그래서 연관성과 규칙을 보내려면 필요한 사람한테 그 데이터가 맞는 사람들에게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보낼 수 있는 유사성과 네, 같은 것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결혼을 했거나 그쵸? 아이가 있는 사람한테 기저귀 광고를 보내는 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죠. 내가 펫이 없는데 펫 광고나 펫에 대한 것을 계속 받는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네, 필요 없는 것을 받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펫이 있는데 펫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정보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네,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그것에 대한 뭐 세일 상품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받는다 그러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네. 그렇게 되면 군집화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고객을 세분화해서 클러스팅하는 거, 군집화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세분화해서 예측화한다 그러면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장바구니를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 마이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칩 꽂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엄청 좋은 거죠. 그쵸? 선생님, 제가 분석하는데 이 소비자의 8대 권리에선 한 문제가 나와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한 문제만 공부해 주시면 돼요. 싸게 살 권리 있나요? 없죠. 네. 안전할 권리가 있어요. 그쵸? 네. 안전할 권리. 그래서 용역으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저희가 그랬잖아요. 상적, 물적, 그쵸? 그다음 뭘까요? 정보적, 금융적. 이게 유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적, 물적, 금융적, 그다음에 정보적. 그러니까 저희가 이 네 가지의 유통이 있기 때문에 상물, 그다음에 금융, 정보.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권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권리 중에 하나는 선생님, 뭐든지 우리가 안전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도 쾌적하거나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는 있어요. 그 비생 보상에는 30일, 60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선생님 책에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70, 150, 그 다음에 숫자가 55, 38, 그 다음 7. 55는 머라비언 공식이에요. 55가 시각적 요소. 38이 청각적 요소. 그 다음에 뭐라고 떠드는 것이 7%예요.
그쵸? 그다음 구제받아야 되는 숫자가 30일, 60일. 그쵸? 그다음에 합리적 소비 생활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지식에 대한 정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제품을 사게 되면 그 정보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잖아요. 사실 이 정보를 해서 왜 시니어들 교육도 해주고 키오스크도 그렇고 모든 거 국가에서도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쵸? 구입 장소나 거래 조건이나 자유롭게 선택하시잖아요. 이마트에서 살 것인지, 그쵸? 전자랜드에서 살 것인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 그쵸? 그 다음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이라고 해서 선생님은 어디에다든 그 다음에 선생님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단체를 조직할 권리가 있어요. 소비자 권익센터라든지 거기에 해서 불매 운동을 하거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 대해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새는 고객의 목소리가 되게 커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확장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제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 제품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장 제품이라고 하는 거 코틀러라고 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AS까지도 그 제품 안에 가장 커다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품을 사기 때문에 그 AS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다시 저희 왜 그래서 제품이 뭐 60일 안에 곧 문제가 생길 때는 새로운 제품으로 차도 교환받잖아요. 그럴 정도로 문제가 생길 때에는 많은 것들을 다시 새 것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끔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적 처리 기간은 피해 구제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래서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소비자 기본법이에요. 근데 싸게 살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시 60일까지, 최대 60일까지. 그렇지만 부득이한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구제 및 분쟁 조정에 협력을 해야지 된다. 이게 소비자 기본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30일, 60일이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온다. 요거를 선생님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는 30일이 원칙이고 연장 시 60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아셔야지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고 소비자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것들을 적정히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범위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쿨이나 프로즌이나 아이스크림에서는 마이너스 25도 이하를 권장하고 이 식품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되게 빠르고 신속하고 그다음에 이 라인 자체가 짧아야 되겠죠. 식품은. 그래서 청결을 원칙으로 신속, 그다음 온도 관리를 되게 많이 해야죠. 그다음에 선입 선출이 빨라야 돼요.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을 원칙으로 해서 온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취급 원칙. 그 다음에 직장 내 기업 윤리나 직장 내 성희롱 방지해서 이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딱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많이는 안 나와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푸실 수 있는 부분에서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푸실 수 있는 것들 연 1회 이상 전 직원에게 해야지 되는 거고 실조사 피해자 보호리 조치해야 되는 거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사 과정에서 비밀 누설 금지
네, 그래서 조직 통합이나 정체성 부여, 행동 지침 제공해야 되는 거, 비리 조치해야 되는 거, 요거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기업 윤리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소비자의 8대 권리, 요거는 네, 쭉 한번 반드시 네, 봐주시면 한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것도 지금 네,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제가 지금 구글 LM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네,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인제 선생님 거기에다 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인제 '공부를 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봐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인제 계속 이런 거는 한 번씩만 보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이라고 하면 코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제 제품 그러면 저희가 프로덕트도 있지만 포피 기억하셔야 돼요. 포피. 네, 뭐뭐였었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쵸? 근데 7P도 공부하셨어요. 7P. 그러면 7P가 뭐냐라고 하면 네, 뭐뭐 있었을까요? 네. 7P 기억하셔야 돼요. 피지컬, 네. 에비던스, 그쵸? 그다음 프로세스, 그다음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네, 피플일까요? 네, 고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것들 인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릴 거고요. 인제 문제도 나오면 선생님들이 푸셨어 보아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씩 봐 주셔야지 되는데 이제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따가 뭐 9시에 다시 제가 또 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저희가 인제 이 프로덕트하고 굿즈하고의 제품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한 번씩 인제 요렇게 구글 LM으로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고 정리를 할 거예요. LM은 다시 15개 PPT밖에 안 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한 번씩만 딱 보시고 이제는 저희가 한번 쭉 다 훑었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은 계속 반복이에요. 네. 저는 사실 찍으라 그러면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LM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한 번씩 쭉 할 거예요. 하다 보면은 내용이 오늘 인제 공부한 거 계속 반복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계속 똑같은 거를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나오는 게 또 나오니까.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은 하다 보면 '도대체 왜 이게 계속 똑같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계속 똑같은 걸 하는 이유가 나올 게 뻔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렇게 나오는 게 뻔해?'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랑 같이 똑같은 거를 그냥 찝어내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여기서 제품이라는 것 하면은 우리가 물건에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이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한 혜택까지도 우리는 레이어 밸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물건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형태나 물질, 수량에 대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 이 좁은 의미의 물건이겠죠. 그런데 소비자의 필요, 니즈와 원츠, 그러니까 결핍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확장해서 본다 그러면 서비스나 아이디어나 equity, 그러니까 브랜드의 자산이 확장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넓은 의미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시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틀러의 5가지의 제품의 모델에서는 핵심의 편익에 있어서 네. 3가지의 모델에서 네, 확장 잠재적인 제품까지를 미래의 혁신 가치로 네, 더 많은 강력한 그 미래 마케팅의 도구로 가치에 대한 것을
크게 넓혀 놓은 거예요.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이 미래 가치 창출에 대한 건축 모형을 아키텍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코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품 자체로 보면 돼요. 그쵸?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코어라는 건 뭐냐? 이 제품이 만들어져서 근본적으로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걷는 거를 안 하고 네, 모든 것이 편리해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자동차라고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물리적 실체잖아요. 근데 핵심 편익은 뭐예요? 인간이 편리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럼 기대 제품은 뭘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암묵적으로 편안해지면서 모든 거기에 대한 트랜스포테이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물건들이 자동차로 빨리 움직여서 어떤 게 좋아졌을까요? 뭐 AS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걸 실어 날라서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좋아진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자동차로 인해서 또 그다음 것이 확장되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날르는 자동차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혁신까지도 이 자동차로 인해서 더 커져 있는 확장에 대한 부분, 확장 제품,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 제품이라고 하는 거, 그쵸? 기본에서 더, 네. 시장의 암묵적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 이 기대 제품이 우리가 보기에는, 네, 어, 말 그대로 기대할 수 있는 AS나 이런 것에서 본다 그러는 것에서 이 확장 제품의 차별적인 가치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왜 플래그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 현대가 가져올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현대가 이제는 자동차를 뛰어넘어서 뭐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에 대한 개념, 그쵸? 자동차에서 뭐 충전을 하고 그게 차가 변형돼서 우리를 실어 나르는 것뿐만 아니라 최대의 더한 가치를 하게 되는 미래 잠재적 가치를 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 자동차에서 잠까지 자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소비자는 네, 드릴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네, 구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물이 아닌 편안한 휴식과 수면이 호텔이라면 그쵸? 네, 스마트폰은 연결과 소통, 그쵸? A에서 B로 연결하는 그것 자체다. 그래서 기본 제품은 최소한의 그쵸? 핵심 제품에서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OS, 카메라 렌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차체 엔진, 스티어링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한 암묵적 합의라고 하는 것으로 봐주실 수 있고요. 네, 거기에서 뛰어넘는 것이라고 봐주실 수 있고요. 네. 기대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따른 네, 깨끗한 침대보, 무료 와이파이, 조용한 뭐 환경, 스마트폰은 지속되는 배터리, 네, 매끄러운 터치감, 뭐 청결한 식기에 안전한 식자재. 네. 확장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네, 거기에서 뛰어넘는 그쵸? 무결점 패키징, 뭐 즉각적인 배달 설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그다음 잠재 제품은 네, 자율주행, 모빌리티, 뭐 3D 프린트, 뭐 이렇게 해서 내일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네, 차별과 기하학적인 가치로 네. 락인 효과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 락인이라는 건 사람을 붙잡아 놓는 효과라고 봐주실 수 있죠. 저기 커다란 긴 네. 네. 애플의 생태계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아마존의 가치 증폭에서 본다 그러면 네. 거기에서 네. 본다 그러면 네. 애플 생태계에서 본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락인 효과를 가져와서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가 만들어 놓는 모든 세상에서의 이 락인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뭐 어저께도
아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결국은 애플이 돈 다 벌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렇게 된대요, 세상이. 애플의 이 하드웨어 회사가 구글과 애플이 네. 그래서 인제 구글 몇 개 회사와 애플이 네. 몇 개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다 돈을 벌게 돼서 지금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런 예. 예. 이런 하드웨어 회사를 만들려고 지금 난리들이다. 그래서 인제 네 엔비디아도 어떻게든 이 자기네 거를 계속 쓰게 만들려고 되게 물건들의 가격을 낮추면서도 계속 들어가게끔 그죠? 효용성을 갖게끔 하려고 그래서 계속 네 계속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왜냐하면 데이터를 내가 쓰던 거를 계속 모아 가지고 제 데이터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려면 네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의 데이터에 고유 데이터는 쌓일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인제 네 테슬라도 그렇고 네 그래서 OA의 테슬라가 인제 말하는 자동차에서 말하는 얘네도 네 핸드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제 핸드폰도 사라지고 네 목 위에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네 모든 걸 지배하게 된다 해서 안경으로 핸드폰을 하거나 이 네 뭐 여러 가지 기술의 이런 네 "컨버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네 이렇게 유튜브로 보니까 정말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 많이 해서 계속 변하는 것을 따라잡아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주저리, 주저리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스펙들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향적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청사진을 뛰어넘어야지 된다."라고 봐 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계속 네 저희가 이런 부분의 것들을 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 네. 네. 공유가 됐을까요? 네. 제가 여러 가지를 인제 계속 공유를 드릴 건데요. 네. 요거는 어저께 밤에 제가 인제 선생님들한테 넣어 드린 거예요. 제가 요런 식으로 인제 그 제미나이를 써 가지고 선생님들 그전에 24 년도부터 했던 것들을 인제 문제를 넣어서 얘가 분석을 하게 해 드릴 거예요. 네. 잠깐만요. 어 다시 공유를 해 드릴게요. 잠깐만. 네.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인제 공유가 되고 있죠? 네. 여기 앞에서부터 보시면 인제 24 년도 요게 11 월하고 8월 거를 제가 인제 두 가지를 보면서 요렇게 만들었어요. 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미나이로 시켜 가지고. 그래서 근데 인제 요거 두 개를 보면서 네. 선생님 예. 중간상의 4대 핵심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제 네 얘네 둘이 인제 문제를 보면서 인제 섹션에 대해서 "너가 세분화해서 문제를 만들어 줘."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인제 문제를 분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얘가 뭘 말하는지 아는데 선생님들은 인제 제가 이걸 PPT로 줄여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생소하시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만 정리해 주면 교수님 저는 공부 못해요." 하실 수도 있고 "헷갈려요."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선생님들한테 공부법을 좀 추천을 해 드린다 그러면 저라면 네 요거를 중지를 하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저는 선생님들한테 공부법이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인제 선생님들한테 공부법을 좀 추천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인제 제가 요거를 중지를 좀 드리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공부법을 다시 좀 추천을 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들한테 네 공부법을 좀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잠깐만요. 창을 좀 띄워 놓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어 창을 띄워 놨는데 이게 창을 띄웠는데도 이 창만 띄어지네요. 선생님 제가 그 선생님들 책에 있으시거나 PDF로 있으신 거 혹시 한글 파일 있으시죠? 잠깐만요. 한글 파일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공유가 돼 가지고 지금. 네. 한글 파일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이따가는 저라면 인제 이 책을 좀 학습을 하시겠어요. 이제 공부를 먼저 다 하셨을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러면 인제 제가 진도가 110 개가 다 나갔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인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책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안 들으신 선생님도 있어요. 제가 1-3 반 선생님들은 이 책만 나눠 드렸지 이걸로 저랑 수업을 안 하시는 거니까 1-3 반이나 저한테 그냥 꼬임을 당하신 선생님들은 "난 모르겠어." 하실 수도 있지만 시흥반 선생님들이나 다른 반 예 1 학년 학생들이나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책의 구성은 기초 시험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110 개하고 이게 통일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3 년치, 5 년치의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서 재미나이랑 저랑 이거를 가지고선 탐구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라면 선생님들이 이 문제의 핵심 정리를 완벽하게 외우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PB와 MB의 수입 전략 구조 그럼 이건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PB와 MB의 전략적 수익 구조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다. 그럼 PB와 MB가 뭐냐? 선생님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PB와 MB 그럼 PB는 뭘까요? 네, 프라이빗 브랜드고 MB는 내셔널 브랜드예요. PB 그러면 선생님 떠오르셔야 돼요. 네, 노브랜드가 대표적인 거고요. 이마트의 노브랜드. 그쵸? MB라고 생각하시면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내셔널 브랜드 대부분의 것들이 내셔널 브랜드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PB를 개발하는지 네, 마진과 가격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 PB의 진화와 프리미엄 트렌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 제네릭 브랜드가 가장 쌌고 그다음 PB, MB 전략적 수익 구조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PB는 유통업체가 자기네 네.
광고나 그런 수익 구조 없이 해서 가격이 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기획하고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해서 OEM 방식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부착한 게 PB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 같으면 아, OEM 방식으로 자산의 브랜드를 부착한 게 PB구나. 이렇게 해서 저라면 다른 색으로 이렇게 해서 PB를 유통업체 브랜드가 PB구나. 이렇게 해서 색을 달리해서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광고비나 주는 비용이 절감해서 저렴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수익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높은 마진.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읽으면서 수익 구조에서 높은 마진이에요. 뭐가요? 네, PB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네릭이 제일 싸다 그랬잖아요. 얘네는 PB보다 더 싸요. 그런데 PB보다는 사실은 더 싼데, 네, PB만큼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수익 구조에서는 PB 진화의 카테고리 확장에 대한 거, 카테고리 킬러보다는 뭐가 틀린지,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요거를, 네, 거기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선생님 제가 수업할 때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페이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 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셔널 브랜드는 사실 광고비가 가장 비쌌어. 막대한 광고의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홍보물도 비용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 빠져. 그래서 그러니까 PB는 싼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거보다 더 싼 게 그거야. 막 이러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PB와 MB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한 페이지나 써놨겠지. 이러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러면서 서비스 4대 특징, 무비 있소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무비 있소의 특징, 무형성, 그쵸? 뭐예요?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그쵸? 그래서 네, 판매되지 않은 서비스는 저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네, 조절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요거까지도. 그쵸? 그다음에 여기에서 네, 포스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하드 메리트하고 소프트. 소프트에는 뭐가 있었느냐? 정보가 있었다. 네, 이거에 대한 차이점도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하드 메리트에는 뭐가 있었느냐? 가격인가? 소프트 메리트에는 정보다. 이거에 대한 차이가 뭐냐?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읽으면서 디스플레이는 170에서 150. 마그넷은 뭐였다? 마그넷은 뭐였죠, 선생님? 자석. 그쵸?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섬. 그쵸? 그렇게 해서 각각 차이점을 두시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를 외워 가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네. 격자형, 그러면 뭐예요? 루프형, 이케아. 격자형, 뭘까요? 아직도 공부 다 기억 안 나시면 안 되죠. 셀프 서비스나 할인마트. 그쵸? 근데 쇼핑하긴 꽝. 네, 빨리 나와야 돼. 답답해. 뭐 이렇게 해서 직각형. 네, 서비스 서비스에 적합. 경감 효율 높고. 그쵸? 그다음 자유형. 네, 명품샵. 하지만 자유로운 쇼핑 조성하지만 동선. 그렇게. 그렇게 해서 계속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아이드카, 아이드마. 아, 컴비 컨피런스 했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컨피런스 대신 메모리, 아이드마. 그쵸? 그래서 광고일 때는 아이드카, 그 다음에 기억해서 산다 그러면 아이드마, 메모리. 그거 외우셔야지 되는 거고. 그쵸? 그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요 말에서. 에이드카.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반복될까요? 왜 반복되실 것 같아요, 스님? 격자형이 여기도 또 나왔는데 앞에도 또 나와. 저번 시험에도 나왔고 이번 시험에도 나오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시험에서 나왔던 게 또 다 반복이 되는 이유는 이게 시험별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반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시험별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이드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스님. CRM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 시험에서 계속
네, 계속 나왔기 때문에 CRM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40페이지를 다 공부하고 나면 아니 교수님 왜 이렇게 시험 문제가 겹쳐요? 계속 나왔던 게 나오니까 겹치는 거예요. 8대 기본 원리가 왜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또 나와요? 시험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 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공부를 하고 나면 40페이지를 다 공부하고 나면 아, 이제 뭐 나오는지 알겠어요, 교수님. 시험 문제가 AD카 계속 나오는데요. VMD 계속 나와요. 네,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격자형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시험 문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공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EDLP도 아시는 거고, 드러그 스토어도 알고, 박리담회도 알고, 이 각각의 말들을 다 아실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앞에 제가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 용어 정리한 말들을 하나하나 그냥 말해서 외우셔야 돼요, 영어를. 네. 그래서 이 말만 다 기억을 하신다, 그럼 시험 보러 가셔도, 네, 80점 이상 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자꾸 왜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교수님? 반복되는 이유는 6년치 말이 계속해서 똑같이, 네. 이거 거의 6년치를 제가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네. 반복되는 이유는 too simple. 어떻게요? 네. 이게 다예요, 선생님. 왜 반복되는 이유일까요? 네. 계속 나왔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계속.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난 모르겠어. 몰라. 그러면 제가 오늘 9시에 선생님들하고 왜 반복이 될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30, 60.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일하고 60일까지, 30일 이내 연장 시 최대 60일. 피해 구제. 그쵸? 안전, 정보, 선택, 의견, 보상, 교육, 단체, 환경. 그쵸? 안전할 권리, 정보를 해줄 권리, 그쵸? 선택, 의견, 그쵸? 보상할 권리, 교육할 권리, 단체를 결성할 권리, 환경적 권리. 근데 최저가 구매권은 권리에 없다. 이게 함정에 나온다. 이게 계속 나오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러니까 숫자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무인 판매 금지. 청소년은 살 수 없다. 이거. 네, 시험 문제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공부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선에서 선생님들이 다 푸실 수 있어요. 네, 청소년 보호 때문에 네, 무인 판매 안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누가 술, 담배를 무인 판매해요. 네, 그런데 못 보셨잖아요. 네, 나도 나이 좀 확인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선생님들한테 나이 안 물으시죠? 저도 나이 묻지 않더라고요. 네, 술 사는데 아무 어려움 없어요. 나이 좀 물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네, 네. 전 나이 물어야 좋으시겠어요. 네. 그런데 안 물어요. 네. 그래서 나이가 무기다, 뭐 얼굴이 무기다 할 수 있지만, 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묻죠. 나이 확인 필수예요. 그쵸? 무인 판매 금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벨 3번 전에 받기 대기 30초. 네, 끊고 3초. 네. 그래서 먼저 끊는 거 아니잖아요. 어른하고 전화할 때도. 그래서 333 원칙. 네. 뭐 이런 것들 꼭 나오는 거 최저가 구매권은 없다. 뭐 요런 거만 선생님들이 쭉 따라서 주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뷰티나 부티크 매장은 자유형, 쇼핑 재미, 뭐 최상, 효율은 낮음, 잘 안 팔리는 것들. 뭐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게 하려면 자유형이다. 요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계속 외우시면서 가셔야 되는 것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걸로 빨간색 쳐가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거래수 최소화의 법칙. 곱하기가 아니라 거래수는 더하기가 된다. 그렇죠? 5 곱하기 5가 아니라 중간상이 끼면 5 더하기 5가 된다. 25번이 아니라 10번이 된다. 그렇죠? 분업화, 집중 준비, 그다음에 변동비, 우위. 요 네 가지. 기억하셔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은 다 단순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거는 그냥 딱 암기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암기하실 걸 안 하시고 네.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은 그건 안 돼요.
그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해도 시험 보러 가는데도 어려움이 없나요? 네, 맞아요. 60점으로는 어려움이 없지만 최소 제가 외우라는 거 여기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필요한 거는 다 네, 어느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 에이드마 같은 거 암기 안 하시고 가시면서 모르겠어요.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제 강의는 최소 네,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한 거 올려놓을 건데 그거 8개는 다 보고 외우시고 가셔야지 그것도 안 보시고 가시면서 안 외우시고 그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엄청 애쓰셨고 이따 9시에 제가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줄여가지고 뭐 50개 뭐 이렇게 해서 30분씩만 할 거예요. 이따가는. 네. 그러니까 뭐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는 네, 줄이면서 할 거예요. 네, 매일 하겠습니다. 오늘 네, 월요일은 안 될 것 같아요. 월요일은 제가 수업이 있으니까 월요일 빼놓고는 그냥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 반응 보고 9시 아니면 10시 네, 매일 하는 걸로 10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를 픽업해야 되는 시간이라 네,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선생님들 네, 찾아뵐게요. 네. 힘드시겠지만, 네. 저도 공부하니까, 선생님들. 네. 외로워하시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칠 안 남았어요. 네. 하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